마추픽추. 해발 2,400m, 페루의 안데스 산맥 위에 세워진 이 불가사의한 도시는 과연 누가 건설했을까요? 깎아지른 듯한 전력 위에 놓인 정교한 석격들을 보며 우리는 잉카 문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세상이 믿고 있는 마추픽추 건설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전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력, 건설 기간, 목적, 심지어 이름까지 500년간 쌓인 신화를 벗겨내면 그 어떤 여행 가이드도 감히 인정하지 못할 기이하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과연 누가 이 돌들을 쌓아 올렸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희생했을까요? 바퀴도 철도 없던 문명이 어떻게 칼날조차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정밀하게 화강암을 잘라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누구도 건설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수천 명의 희생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기존의 폭념을 뒤엎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예일대학교 고고학 자료보관소, 페루 문화부, 옥스퍼드대학교 고고학 연구소 등 권위 있는 기관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숨겨진 진실을 파헤칠 것입니다. 단순한 여행 블로그가 아닌 철저히 검증된 고고학적 발굴과 동위원소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탐구입니다. 마추픽추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표면 아래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추픽추는 과연 잉카인들의 작품이었을까요? 혹은 그 이전에 잊혀진 문명이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요? 마추픽추 건설에 얽힌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유적의 역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권력, 종교,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투쟁의 기록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일대학교에서 발행한 현장 고고학 저널 2023년판에 실린 연구와 페루 문화부에서 2024년에 발표한 마추픽추 국립고고학공원의 지표 투과 레이더 데이터, 그리고 옥스퍼드대학교 고고학 연구소에서 2025년에 앤티쿼티 학술지에 게재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분석을 토대로 합니다. 마추픽추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발견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추픽추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우리를 끊임없이 매혹시키는 이유일 것입니다. 외계의 고도 기술, 그것만이 해답이어야 했다. 하지만 오산이었다. 치명적인 오판. 마추픽추에서 사용된 모든 기술은 페루 전역의 다른 잉카 유적지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 삭사이와망, 올란타이 탐보, 피삭, 에슐러 양식의 석재 가공법, 다각형 석조술, 사다리 꼴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건설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피르카 카마요크라 불리는 잉카의 석공들이었다. 수십 년 동안 숙련된 장인 밑에서 기술을 연마한 전문가들. 실제로 유적지 동쪽의 주요 채석장 근처에서 수십 점의 도구가 발견되었고 예일대학교의 피바디 박물관이 수년 전에 이를 보관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외계 기술은 없었다는 뜻인가?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독창성, 그리고 224년 안데스 파스트 저널에 발표된 건축 분석에 따르면 150년에 걸친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완성된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의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어떻게 그들은 그토록 정밀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 마추픽추, 신비로운 잉카 제국의 잃어버린 도시.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감춰진 진실이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신화는 마추픽추가 불가사의한 고대의 지혜 덕분에 순식간에 건설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관광 가이드들은 이 이야기를 숭배하며 6톤 반이 넘는 거대한 돌들을 지탱하는 태양의 신전, 그 구분벽을 가리키며 잉카인들이 무덤까지 가져간 비밀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마추픽추는 어떻게 건설되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건설은 타코티 황제 9번째 사파 잉카의 통치 아래 1450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회반죽에 갇힌 유기물질에 대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초기 건설 단계는 1420년에서 144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일부 장소에서 회반죽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추픽추는 하룻밤 사이에 뚝딱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30년 이상 조직적으로 협력한 결과였습니다. 그 대가로 이 노동자들은 제국을 위해 건설 작업을 수행하며 몇 달을 보냈습니다. 고고학자 알프레도 발렌시아 세가라가 2023년에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마추픽추의 경우 주거지역과 식량 창고의 수용 능력을 근거로 전문가들은 건설의 절정기에 5,000명에서 10만 명의 노동자가 이곳을 거쳐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돌을 운반하고 테라스를 조각하고 벽을 쌓아 올리는 5천 명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노동력이었습니다. 마법은 없었습니다. 오직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규모로 조직된 인간의 노력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그 험준한 지형에서 그토록 거대한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마추픽추는 단순한 도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잉카 제국은 뛰어난 석공들을 식별해냈습니다. 쿠스코의 장인 티티카카 호수 근처에서 금속을 다루던 숙련공들. 그들은 제국의 주요 건설 현장에 가족 전체를 영구적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였습니다. 한 사람이 돌을 읽는 법을 배우는데 10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돌에 흐르는 자연적인 균열을 이해하고 화강암 속 규소 성분을 활용해 돌을 연마하는 방법을 터득하는데 또 다른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기술을 전수받고 손자는 그 기술을 더욱 완벽하게 다듬었습니다. 3대에 걸쳐 축적된 지식이 제국 전체의 모든 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케추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아마존 저지대의 부족들, 해안 지역의 주민들. 동위원소 분석 결과 한 어머니는 아마존 지역 출신이었지만 그녀의 딸의 동위원소 흔적은 산악지대나 해안 지역에서 성장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총동원이었습니다. 잉카 제국은 타완틴수유라고 불리는 그들의 제국, 현재의 에콰도르에서 페루를 거쳐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에서 모든 재능을 끌어모았습니다. 20해 동안 여러 민족 집단이 함께 일했습니다. 2개의 언어, 20개의 서로 다른 공예 전통이 정밀한 조정을 추구하는 하나의 건축적 비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하고 느리고 고된 시행착오의 과정이었습니다. 채석장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분석 결과 수십 개의 부분적으로 가공된 돌들이 작업 도중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균열이 잘못된 위치에 나타났거나 돌이 너무 약했던 탓일 겁니다. 주 채석장에서 연구자들은 다양한 마무리 단계에서 버려진 채 발견된 73개의 부분적으로 형성된 블록을 기록했습니다. 73번의 실패. 돌이 현장에 도착하면 나무 지렛대와 임시 흙경사로를 이용해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벽 옆에 놓고 접촉하는 부분을 표시한 다음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표시된 부분을 더 단단한 돌과 모래 현타객으로 문질렀습니다. 다시 놓고 다시 표시하고 다시 들어 올리고 다시 문지르는 과정을 반복하여 원하는 공차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태양의 신전에서 가장 섬세한 벽의 경우 이 과정은 50번의 조정과 연마 주기를 필요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50번. 이것은 초자연적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명령과 건축물의 품질을 정신적 순수성과 동일시하는 문화적 가치에 의해 추진된 강박적인 정확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잉카인들은 어떻게 그토록 완벽한 정확성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안개 속에서 빛나는 안데스 산맥의 계단식 밭을 보십시오. 돌담 옆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 라마들을 바라보십시오. 요새 뒤로 웅장하게 솟아오른 와이나 피추의 원뿔형 실루엣을 감상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을 덮친 위험입니다. 무거운 돌을 옮기다가 끊어지는 밧줄을 상상해 보십시오. 발판이 무너지고 돌덩이가 미끄러져 노동자들을 덮치는 끔찍한 광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해발 2,400m의 고지에서 건설 작업이 진행되는 여름에는 끊임없이 열사병의 위협에 시달렸고 쉴 새 없이 석재먼지를 들이마시며 호흡기 질환에 고통받았습니다. 잉카 제국은 놀라울 정도로 꼼꼼하게 행정을 관리했으며 키프라고 불리는 정교한 매듭근 회계 시스템을 통해 상세한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정복 후 스페인 사람들은 이 기록의 대부분을 파괴했습니다. 살아남은 기록은 우리에게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사망률이 노동력의 5%에서 10%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민족 역사가인 캐서린 줄리에는 2022년 학술지 콜로니얼 라틴 아메리칸 리뷰에 분석 자료를 발표하여 이 비극에 빛을 던졌습니다. 10%, 10만 명의 노동자 중 10%라면 1000명의 목숨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1000개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잊혀진 것입니다. 미타, 즉 의무 노동 시스템은 일정 기간 근무 후 노동자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기리는 기념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명판도 없습니다.
오직 돌벽만이 그 모든 것을 바쳐 세운 사람들의 침묵하는 증거로서 수세기 후에도 여전히 굳건히 서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그들의 희생은 정말로 침묵 속에 묻혀 있는 것일까요? 그 돌벽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대의 기록 속에 숨겨진 주장이 지금도 위키피디아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그 논리는 완벽해 보입니다. 외딴 산악지형, 복잡한 접근성, 우루밤바 계곡을 굽어보는 압도적인 전망, 이상적인 방어 요새. 그러나 결정적인 단 하나의 맨점이 존재합니다. 요새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고고학 발굴을 통해 모든 구조물, 모든 테라스, 모든 벽이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방어용 보르도, 군사적 감시를 위해 설계된 막루도, 무기 저장고도, 주둔군 병영의 흔적조차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방어시설로 착각하는 벽은 사실 농업용 테라스이며 막루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동지 때의 일출과 일직선을 이루는 의례적인 관측 지점일 뿐입니다. 마추 이쿠는 결코 전쟁을 위해 고안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곳은 파차쿠티 황가의 소유지였습니다. 황제가 사망하면 그 미라는 후손들에 의해 보존되었고 그들은 황제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정치적 권력은 승계받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권력은 새로운 황제에게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모든 통치자는 새로운 소유지를 건설해야만 했습니다. 파차쿠티는 1440년대 빌카밤바 지역에 대한 잉카의 통제력을 확장하기 위한 원정 중에 이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엘리트 휴양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정교한 물 공급 시스템을 가동하는 천연샘, 테라스에서 이국적인 작물 재배에 적합한 미기후, 의례적 관찰을 위한 천문학적 정렬, 코카제베 계곡과의 근접성, 그리고 배타성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고립. 대통령 별장과 종교 성지가 결합된 복합단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추픽추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만약 마추픽추가 단순한 왕가의 휴양지였다면 어째서 그토록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건설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추픽추는 스페인인들이 발견하지 못했기에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 절반은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거짓입니다.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끄는 스페인 정복자들은 1532년부터 잉카 제국을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1570년 무렵 스페인 식민정부는 페루의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마추픽추는 스페인의 식민 수도가 된 쿠스코에서 약 8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인 군인들이 이 장소를 방문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곡물 기록 문서에는 피추 계곡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징수는 원주민 마을의 노동력과 재산을 착취할 권리를 부여받은 현지 스페인인 관리인, 즉 엔코멘데로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올란타이 탐보에 주둔하면서 저지대에서 곡물을 징수할 수 있었기에 굳이 산을 더 오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마추픽추가 잉카 저항군의 거점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만코 잉카가 먼저 이끌었고 나중에는 투팍 카마로 1세가 빌카밤바의 은신처에서 스페인 통치에 맞서 군사작전을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항이 1570년경에 무너지자 마추픽추는 중요성을 잃었습니다. 그곳을 소유했던 왕족 가문, 즉 파나카는 멸망하거나 흩어졌습니다. 게다가 우상 숭배에 대한 스페인의 탄압, 즉 콜럼버스 이전의 종교적 관습을 근절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그 장소는 의례적인 물건들을 빼앗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모닥불의 흔적을 보여주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나무 구조물을 태우고 유물을 파괴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피사로가 페루에 발을 디디기 훨씬 전에 천연두가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복자들보다 빠르게 원주민 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했죠. 이 전염병으로 인해 스페인의 침략 5년 전인 1527년에 황제 와이나 카팍이 사망했습니다. 천연두와 그 이후의 홍역과 장티푸스 파동으로 인해 16세기 말까지 잉카 인구의 65%에서 93%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93%. 상상해 보십시오. 마추픽추의 인구는 주거용 건물 수용 능력을 기준으로 최대 750명에 달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 중 절반이라도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그 장소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을 겁니다. 계단식 밭을 경작할 사람이 너무 적었고 의식을 수행할 사제가 너무 적었으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장인이 너무 적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스페인이 통제하는 도시로 도망치거나 빌카방바의 구름숲 속으로 더 깊숙이 후퇴했습니다. 마추픽추는 온전하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텅 빈 채로 살아남았습니다.
세 개의 창문이 있는 사원에서 다른 농부들이 계단식 밭을 소규모 농업 활동에 사용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왜 그들은 그 웅장한 도시를 완전히 버려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빙엄은 정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혹은 그 발견이라는 것 자체가 거대한 기만이었을까요? 그는 최초의 체계적인 고고학 탐사를 조직했습니다. 숨막힐 듯 아름다운 사진으로 유적지를 기록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마추픽추를 국제적인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발견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마케팅 전략이었을까요? 1911년 7월 23일 빙엄은 멜초르 아르테아가라는 지역 농부와 정부에서 파견한 페루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원래 목적은 잉카 제국의 마지막 수도로 여겨지는 빌카밤바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주친 마추픽추를 그는 처음에는 그 잃어버린 도시로 오인했습니다. 그곳의 진정한 정체를 밝히기까지는 수년간의 철저한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빙엄은 수천 점의 유물을 예일대학교로 보냈습니다. 뼈, 도자기, 도구, 직물, 이 모든 것은 연구 목적으로 일시적인 대여를 허가한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페루는 수십 년 동안 자국의 문화유산을 되찾기 위해 법정 투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예일대학교는 마침내 2012년 101년 만에 마지막 유물을 반환했습니다. 여기 빙엄의 진정한 유산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기록이라는 빛나는 업적과 식민지 시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유물 약탈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과연 그는 탐험가였을까요? 제국주의자였을까요? 혹은 그 둘 모두였을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빙엄의 유산은 단순한 발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권력, 야망, 그리고 역사의 해석에 대한 복잡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마추픽추를 세상에 알렸지만 동시에 그 유산을 둘러싼 논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의 행동은 과거를 보존하는 것과 과거를 이용하는 것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여전히 우리 눈앞에서 흐릿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3톤에 달하는 거대한 석재 덩어리. 최적의 조건에서도 그것을 움직이려면 최소 200명의 인원이 완벽하게 협력해야만 했습니다. 마법이 아닌 오직 200명의 인간이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약 12톤의 견인력을 만들어내야 했던 것입니다. 밧줄은 끊어지지 않고 엄청난 장력을 견뎌야 했습니다. 현대의 실험 고고학에서 이 과정을 재현하려 시도했지만 성공한 것은 10톤을 넘지 않는 석재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미 성공 사례를 알고 있다는 심리적 이점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잉카의 기술자들에게는 유튜브 영상 따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맨 땅에서 시작해야 했고 생명을 앗아가고 석재를 파괴하는 처참한 실패를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을 묶는 돌 인티와타나는 안반에서 직접 조각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인티와타나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형태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확성은 경이롭습니다. 각도는 하지의 그림자와 정렬되어 있으며 오차 범위는 현대의 해시계보다 훨씬 정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3차원 기하학, 계절에 따른 태양 움직임 패턴, 그리고 2mm 단위의 정확도로 절단할 수 있는 석재 가공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2mm. 그들은 청동끌과 모래를 사용하여 이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인티와타나는 유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태양 표지석이 잉카 제국 전역에서 발견되지만 마추픽추의 인티와타나는 그들의 장인 정신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인티와타나를 설계했고 누군가 각도를 계산했으며 누군가 몇 달 동안 조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도 이름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으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마추픽추 건설에는 특별한 노동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미타 제도는 노동자들이 고향에서 와서 일시적으로 일하는 방식이었지만 미트쿠나, 즉 재배치된 전문가들은 마추픽추에 영구적으로 거주했습니다. 그들은 도시고역 하층에 지정된 주거지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엘리트 계층의 구역과는 분리된 곳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곳에서 생산시설들을 찾아냈습니다. 물건을 만들던 작업장, 물레와 직조 도구가 있는 섬유 생산구역, 구리 찌꺼기와 깨진 거푸집이 있는 금속 작업구역, 연소 잔여물이 있는 도자기 가마까지 단순한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진 장인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뼈는 놀라운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식단은 고산 지역에서 유래했다는 흔적을 보여주는데 이는 그녀가 마추픽추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보냈고 그곳은 결국 영구적인 공동체로 변모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어머니에게 직조를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미트쿠나 전문가와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루밤바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돌집에서 자녀를 키웠을 것입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오늘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바로 그 광장에서 뛰어놀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질병이나 재앙이 닥쳐 그녀는 세상을 떠났고 역사는 그녀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역사회에 전해 내려오는 구전 역사는 마추픽추와의 가족관계를 보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의 혼란은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마추픽추 건설자들의 후손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유전적 연속성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조상이 어떤 돌을 놓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강압적인 문화적 망각의 5세기는 지진도 해내지 못한 예, 즉 망각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잊혀진 것일까요? 마추픽추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을 잊어라. 지금부터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은 잉카 건축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다. 마추픽추는 잉카 건축의 전형적인 사례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제국 내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유일무이한 보석과 같다. 잉카의 대부분 건축물은 조잡하게 다듬어진 돌덩이, 진흙 모르타르로 대충 쌓아 올린 돌로 지어졌다. 기능적이긴 했지만 마추픽추를 정의하는 우아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밀한 기술로 잘라낸 석재 블록을 모르타르 없이 조립하는 에슐러 방식으로 제작된 마추픽추. 이러한 수준의 정교함은 잉카 제국 내에서도 극히 드문 곳에서만 발견된다. 하지만 다른 왕족 거주지와 비교해도 마추픽추는 그 특별한 특징으로 두드러진다. 태양의 신전의 구분벽을 보라. 이는 잉카 건축 전체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구조이며 잉카 제국 전체에서 유일한 반원형 건축물이다. 왜 이곳에? 왜 이렇게 특별한 디자인으로 지어졌을까? 고고학자들은 천문학적 정렬과 의례적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진실은 아직도 우리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있다. 누군가가 전례 없는 것을 건설하려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관리자들을 설득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동원하고 전에 본 적 없는 엔지니어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전통의 연속이 아니라 혁신의 폭발이었다. 마추픽추를 가로지르는 수로를 생각해보라. 이 수로는 물이 흐르기에 충분히 미묘하면서도 돌의 침식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완만한 정확한 경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 수로는 농업용 테라스, 주거지역, 신성한 지역을 뱀처럼 가로지르며 신선한 물을 모든 수원에 조심스럽게 조정된 순서로 공급한다. 이러한 공학적 위협은 수력학, 지질학, 그리고 복잡한 잉카 사회 계층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준다. 엘리트 계층의 거주지 근처에 있는 수원에 물이 먼저 공급되었고 낮은 지위의 지역에는 마지막으로 물이 공급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이토록 정교한 계획은 과연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으며 그들은 어떤 숨겨진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까? 마추픽추의 건축적 수수께끼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마추픽추의 돌들은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있다. 면도날조차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다듬어진 돌들은 어떻게 운반되고 조립되었을까? 잉카인들은 철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상상해보라.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직 돌과 청동 도구만을 사용하여 거대한 돌덩이를 다듬고 옮기는 모습을. 그들은 어떤 기술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까? 마추픽추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선다. 이곳은 잉카 제국의 정수, 그들의 지혜와 기술, 그리고 숨겨진 비밀을 담고 있는 타임캡슐과 같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캡슐을 완전히 열지 못했다. 마추픽추는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연 우리는 이 잃어버린 도시의 모든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될까? 마추이쿠. 그 완벽함은 현대 공학마저 경외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들은 해냈을까요? 레이저도 현대 기술도 없이 오직 밧줄과 추, 그리고 놀라운 계산 능력만으로 정신 속의 수학을 현실로 구현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설계한 자는 뉴턴보다 15세기나 앞서 미적분학의 원리를 통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2024년 마추이쿠 국립고고학공원에서 실시한 지표2가 레이더 조사, 고고학 과학저널에 발표된 연구, 그리고 2025년 안데스 개간지에서 검토된 쿠스코 대학교 고고학과의 도자기 분석에 기반한 것입니다. 발굴 좌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유물 목록,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굴한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세계가 존재합니다. 2024년과 2025년 드론에 장착된 레이저 시스템을 사용한 라이다 스캔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의 근본을 뒤흔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12개 이상의 구조물이 주요 성체를 둘러싼 울창한 정글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114년의 고고학적 조사 끝에 드러난 12개의 구조물. 단순한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주거단지, 의뢰 플랫폼, 정교한 수로. 이미 인상적인 마추이쿠의 수령 네트워크를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확장합니다. 이 발견은 충격적인 사실을 암시합니다. 마추이쿠는 산꼭대기에 고립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수킬로미터에 걸쳐 여러 방향으로 뻗어있는 광대한 복합단지의 심장이었습니다. 중심 구조물만큼 정밀하지는 않지만 하위 노동자나 계절동원 노동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용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발견된 유물 중에는 성체의 주요 건축 시기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도자기 파편이 있었습니다. 청동도구의 잔해와 건조한 기후 덕분에 보존된 직물 조각. 이 발견은 마추이쿠의 인구가 기존 추정치인 750명을 훨씬 넘어섰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확장된 주거 능력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전성기에는 1000명에서 1100명에 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60%나 더 많은 주민, 60%나 더 많은 건설 노동자, 농부, 사제, 아이들. 정글의 덮개를 뚫고 그들의 집을 드러낸 레이저 스캔이 있기 전까지는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졌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탐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5년에는 지표2가 레이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하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당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방들 중 일부는 기존 구조물 아래에 위치한 창고나 무덤으로 보입니다. 다른 방들은 의뢰 동굴이나 물 저장고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아직 발굴을 끝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매년 새로운 발견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20년 전 관광 안내서에서 사실로 여겨졌던 주장은 이제 구식이 되었습니다. 마추이쿠의 건설과 정착에 대한 완전한 이야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1911년 빔원보다 진실에 더 가까워졌지만 완전한 이해, 심지어 그 자체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심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기록은 잉카의 관리자들이 키푸를 사용하여 인구조사 데이터, 곡물 할당량, 군수품, 천문 관측 기록을 추적했다고 전합니다. 키푸카마요크, 즉 키푸에 숙련된 전문가들은 매듭의 종류, 배열, 색상 조합, 그리고 끈의 위치를 해석하여 키푸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어두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스페인 당국은 문화적 파괴 행위로 키푸를 이교도 숭배의 한 형태로 간주하여 의도적으로 수천 개의 키푸를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단지 600개 정도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너무 손상되어 완전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뒤바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키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아직도 뜨겁게 논쟁 중인 어떤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키푸가 단순한 회계도구가 아닌 완전한 문자 체계였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남아있는 600개의 키푸 속에 마추픽추 건설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건설을 명령했을까요? 어떤 공동체에서 노동자를 보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을까요? 어떤 의식이 매 돌을 놓을 때마다 함께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색색의 실과 매듭 속에 암호화되어 누군가가 그 체계를 해독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500년 동안 우리는 잉카를 문자 이전의 문명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만약 키포가 단순한 기록 장치를 넘어선 잉카인들의 지식과 역사를 담은 거대한 보고였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원래 건축 기술은 훌륭했지만 특별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혁신을 촉발했을까요? 그 해답은 티티카카 호수 근처의 티와나쿠와 와리 지역을 정복한 데 있습니다. 이 지역 문화는 천년의 역사를 지닌 석조 기술에 있어 매우 발전된 전통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잉카인들이 석조 기술을 발명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들은 정복한 민족들에게서 기술을 배웠고 제국의 자원을 활용하여 이를 완벽하게 다듬었습니다. 이 작은 사실은 잉카의 성공이 문화적 전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정복한 수십 개의 민족으로부터 최고의 기술을 흡수하고 제국의 스타일에 맞게 적용하는 데 통달했습니다. 완벽한 결합,
눈에 보이는 모르타르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파차코티는 티와나코 영토를 합병한 후 마쿠나 신화에 기록된 바와 같이 숙련된 석공들을 쿠스코로 데려왔습니다. 단지 10년 만에 올란타이탄보 건설의 후반 단계에서 마추픽추에 버금가는 석조 기술이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제국 전체에서 반복되었습니다. 파차코티는 기념물만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복과 통합을 통해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구축했고, 이 노동력은 잉카 제국의 위대한 건축물들을 건설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잉카인들은 정복한 민족들의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강제적인 통합. 파차코텍이 이끈 잉카의 확장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으며 기존의 정치 체제를 무너뜨렸습니다. 마추픽추로 끌려간 석공들은 자원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들이었고 조상의 땅에서 뿌리 뽑혀 제국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미타 제도는 상호주의에 기반을 두었지만 잉카 사회에 이미 통합된 사람들만이 그 혜택을 누렸습니다. 새로 정복된 민족들에게 그것은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강제 노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강압적인 환경이 마추픽추 건설자들의 놀라운 솜씨와 업적을 과연 폄하할 수 있을까요? 마추픽추는 천재적인 장인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국의 강압 아래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손에서 탄생한 아름다운 건축물들은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강제된 노동의 결과라는 사실을 감출 수 있을까요? 혹은 그 이면에 숨겨진 더 어두운 진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파차마마. 고대의 진실 조각들이 속삭임처럼 울려 퍼진다. 잉카인, 그들은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려 했던 지배자들이었다. 그들은 도시를 건설할 때 침식을 최소화하려 애썼다. 경작지를 조성하기 위해 계단식 밭을 만들고 정교한 배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건축물들은 천체의 움직임에 맞춰 정렬되었고 지상의 건축물은 불가사의한 우주의 리듬과 연결되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은 조화였을까? 아니면 자연에 대한 교묘한 지배 시도였을까? 마추픽추 건설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랐다. 산등성이를 덮고 있던 안개숲이 벌목된 것이다. 화강암 채석장은 산비탈의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흉터는 아직도 남아있다. 공학기술의 결정체인 계단식 밭 역시 끊임없는 관리를 필요로 했다. 재경작, 돌담보수, 배수로 청소 등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수십 년 안에 땅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그리고 버려진 후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 1911년 하이럼 빙엄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정글은 이미 도시의 대부분을 집어삼킨 후였다. 나무는 지붕에서 솟아오르고 덩굴은 입구를 휘감았다. 자연은 마추픽추와 평화롭게 공존하지 않았다. 인간이 방어를 멈추자마자 가차없이 공격했다. 상상해보라. 자연과의 조화라는 환상을 유지하는데 매년 2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엔트로피와의 끊임없는 싸움이다. 잉카인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미타 시스템을 통해 영구적인 유지 보수팀을 조직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무너지자 마추픽추 역시 무너져 내렸다. 신비로운 균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쉼없는 노동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마추픽추는 과연 인간의 노력으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 마추픽추 관광 산업은 페루 경제에 매년 약 7천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하루 방문객 수가 4,500명에 달합니다. 잉카 점령 당시 요새 도시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인근 아구아 칼리엔테스의 호텔들은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철도 회사들은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접근 경로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습니다. 유네스코의 지위는 명성과 자금 지원을 더합니다. 이 모든 경제적 이익은 화강암 벽에서 흘러나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건설자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석공조합 기록, 지불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회계장부, 심지어 임금 삭감으로 인한 파업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건설자들은 역사 속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마추픽추를 건설한 사람들은 그에 못지않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훨씬 더 큰 육체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익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념비도, 그들을 기리는 장학금도, 후손에게 고대 기술을 전수하는 유산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저 관광객들이 셀카를 찍고 가이드들은 외계인과 잃어버린 지식에 대한 잘못된 신화를 반복할 뿐입니다.
현대판 미타 시스템과 유사한 비공식적인 노동 착취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농촌 노동자들은 빈곤 속에서 살아가며 관광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수세기 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설자들을 숭배하는 것은 고대 지혜에 대한 아름다운 말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대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그들은 잊혀졌을까요? 그들의 이름은 왜 역사에서 지워졌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한 사람들의 후손들은 왜 여전히 가난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마추픽추의 그림자는 과거에만 드리워진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 영향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마추픽추, 버려진 도시.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미스터리라는 베일에 가려진 채 우리는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놀랍게도 마추픽추가 버려진 이유는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1530년에서 1580년 사이 아메리카 대륙의 수많은 도시들을 몰락시킨 바로 그 원인,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잉카 제국은 그야말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단지 50년 만에 전체 인구의 80%에서 90%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흑사병조차 능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사회 구조는 무너져 내렸고 교역로는 끊겼으며 고도로 조직된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복잡한 농업 시스템은 붕괴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속속 세상을 떠났고 장인들의 기술은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마추픽추는 제국의 기반 시설, 멀리 떨어진 계곡에서 오는 식량 공급, 계절에 따라 순환 근무하는 전문가들, 의뢰, 그리고 유지보수 인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이 무너지자 이 도시 또한 생명 유지 장치를 잃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목재 구조물을 불태우고 옮길 수 있는 귀중품들을 챙겨 떠났다고 합니다. 미스터리는 없습니다. 그저 전례 없는 인구 감소라는 대재앙 속에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곳을 버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묵시록적인 인구 감소라는 명백한 사실 대신 미스터리라는 환상에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특히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미스터리, 집착에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잉카인들이 사용했던 건축 기술은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고 실험적으로 재현되었으며 재료과학을 통해 설명되었습니다. 나무 쐐기를 이용한 석재 분할은 수없이 입증되었고 연마 과정을 통해 다듬어진 석재들의 결합은 석재 자체에서 발견된 도구 흔적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중력을 이용한 수로를 포함한 수력공학은 기본적인 물리법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비하여 설계된 벽은 유연한 연결과 사다리꼴 모양을 특징으로 합니다. 현대 건축 규범에 통합된 이러한 원리들은 잉카인들이 프로젝트 참여를 보장할 만큼 강력한 강제력과 건설 노동자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잉여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30년이나 걸리는 건설 프로젝트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려는 정부에 투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의 노동 착취를 받아들이는 의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잉카의 석조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불가능한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디지털 캘리퍼스를 사용하여 마추픽추의 이음새를 측정한 결과 가장 정교한 벽에서도 그 간격은 0.1mm에서 2mm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동기 시대 도구를 사용한 놀라운 업적이지만 결코 복제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현대 석공들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동일한 수준의 정밀도를 달성할 수 있지만 모르타르라는 더 쉬운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뿐입니다. 잉카인들이 이룩한 것은 문화적 가치가 요구했고 국가 권력이 이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만 제거해도 평범한 석조물이 됩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잉카인들은 어떻게 그토록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갑작스러운 몰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마추픽추의 돌담 너머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을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추픽추, 잉카 문명의 마지막 보루. 그러나 지금 이 성스러운 땅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상업주의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말입니다. 2000년부터 2024년 사이 불과 24년 만에 하루 방문객 수가 3배로 폭증했습니다. 과연 이 고대 성역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간의 발길은 돌길을 짓뭉개고 무심한 손길은 벽에 얼룩을 남깁니다.
감시의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낙서가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1년에 발생한 지진을 포함해 잇따른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는 예산 부족으로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유네스코는 이미 여러 차례 마추픽추를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페루 정부는 방문객 수를 제한하고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도입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그 시행은 여전히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관광 수입이 국가 경제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보존보다 접근성을 우선시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방문객은 더 큰 손상을 의미하고 이는 곧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보존의 필요성을 야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방문객은 더 많은 보존 자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악순환은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앞으로 50년 안에 마추픽추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접근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관광객들에게 방문을 금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파괴는 그렇게 계속됩니다. 이것은 보존이 아닙니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 관리되는 쇠퇴일 뿐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쇠퇴를 막을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혹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일까요? 4,300km 잉카 제국의 전성기. 그들은 남북으로 뻗은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다른 기후, 수많은 민족, 해안에서 아마존 정글, 그리고 고지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태계를 아우르는 제국을 말입니다. 각 지역은 고유한 건축 양식, 종교,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추픽추는 고지대에서 가장 세련된 제국 건축 양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화려함은 흑벽돌로 지어진 해안 지역, 잉카 정착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정글 국경의 전초 기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려주지 않죠. 잉카 통치하에서도 고유한 전통을 유지한 정복당한 마을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요새는 한때 1000명 정도의 엘리트들을 위한 공간이었다고 추정됩니다. 잉카 제국이 멸망하기 전 그 인구는 무려 1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국 백성의 불과 0.008%만이 마추픽추에 거주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경험은 쿠스코 계곡의 평범한 농부, 마른 생선으로 세금을 내던 해안의 어부, 국경 요새를 지키던 정글 부족과는 거의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마추픽추를 통해 잉카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마치 베르사유 궁전을 통해 17세기 프랑스를 이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왕족 문화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마추픽추는 과연 왕족만을 위한 공간이었을까요? 식민지 시대의 격변. 그것은 아득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지식의 사슬을 산산이 조각낸 대재앙이었습니다. 고고학 발굴은 물질적인 유산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도구, 뼈, 도자기 파편. 침묵하는 흔적들은 한때 그 안에 깃들었던 심오한 의미를 영원히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단식 밭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어떤 고대의 의식이 행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건축물의 연대를 추정할 수는 있지만 돌을 자르던 노동자들이 불렀을 노래는 영원히 침묵 속에 묻혀 있습니다. 뼈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그들이 자녀에게 들려주던 창조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DNA 분석은 인구 추정치를 새롭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글을 꿰뚫는 최첨단 기술 라이다는 숨겨진 구조물을 찾아냈습니다. 지표2과 레이더는 더 많은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발견과 우리가 안다고 믿었던 것에 대한 재검토는 오히려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추픽추의 건설자들, 복잡하고 모순적이며 때로는 잔혹했지만 천재적인 인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건설 과정, 그 엄청난 노력 속에는 고통 또한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질병은 인구를 급감시켰고 역사는 그들의 이름을 잔인하게 잊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의 이름은 완전히 잊혀진 것일까요? 그들이 남긴 유산은 과연 물질적인 것뿐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되찾을 실마리를 이미 손에 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30년, 그것은 단순한 건축 기간이 아닌 인류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대한 도전의 시간이었다. 청동끌, 돌망치, 나무 쐐기, 고대 노동자들의 손에 들린 것은 전부였다.
그들은 때로는 50톤에 달하는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들을 깎고 다듬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무게다. 섬유밧줄, 나무 롤러, 흙 경사로. 이 원시적인 도구들만이 거석을 움직이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그들은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냈을까? 20명으로 이루어진 팀이 하나의 거석을 옮기는 데 동원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무려 10%에 달했다. 1000명의 생존자들은 질병, 인구 붕괴, 그리고 제국의 지원 시스템 붕괴 속에서 고통받았다. 1530년에서 1570년 사이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스페인 정복자들이 그들의 점령 기간 동안 그 장소를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째서 그들은 이 거대한 건축물을 외면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지역 주민들은 그 장소의 존재를 잊지 않았다. 그들은 그 지식을 대대로 전수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던 것은 과연 전부였을까?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침묵을 지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911년이 되어서야 하이럼 빙엄은 그 장소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2012년에는 할례가 약탈했던 유물을 반환했고 2024년에는 한 지도자가 12개의 새로운 구조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미스터리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태양의 신전의 구분벽을 설계한 건축가의 이름을 아직까지 알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25년 현재 우리는 아원자 이자를 지도화하고 게놈을 해독하며 블랙홀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발 2400m가 넘는 고도에서 오직 청동 도구와 축적된 지식만을 사용하여 반원형 볼벽의 지지 하중을 계산해낸 천재의 이름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500년에 걸친 식민시대의 기록 말살이 그 이름을 보존했을 기록들을 파괴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분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감히 대담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유물의 패턴을 잉카의 금속 제조 시설에서 발견된 다른 도구들과 대조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야심차입니다. 바로 생산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이 도구를 특정 도시의 특정 작업장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걸음이면 이 도구를 만든 장인에게 다가갈 수 있고 단 한 단계만 더 나아가면 마추픽추의 돌을 조각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500년이나 늦었지만 망각 속에서 이름을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 이름을 온전히 복원할 수 있을까요? 그 시를 자아낸 여인, 그릇을 구워낸 남자, 장난감을 떨어뜨린 아이, 그들 중 그 누구도 익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려 애쓰지 않았기에 익명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돌과 뼈, 청동에서 출발하여 정반대의 과정을 통해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야 합니다. 더디고 불완전하지만 그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의 진정한 이름을 되찾아줄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단 하나의 목표만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건축가들이 역사의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세기의 시간, 황폐함, 지진, 그리고 현대 관광 산업의 파괴적인 영향력까지 모두 이겨낸 건축물을 건설하며 그 자격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돌을 끌어올리다 깔려 죽어간 수많은 희생자들입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슬픔에 잠겼지만 제국은 더욱 많은 노동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전문가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공학적 문제 해결 방식을 고안해 불멸의 존재가 될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업적은 과연 그들의 의지만으로 가능했을까요? 마추픽추 건설자들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오만한 가정입니다. 그들을 미스터리하다고 부르는 것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함을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그들의 놀라운 능력을 잃어버린 지식 탓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의 무지를 합리화하는 변명일 뿐입니다. 그들이 불가사의한 상황 속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학살에 가까운 인구 감소라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려는 시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해발 2400m가 넘는 험준한 산맥 위에
거대한 도시를 건설한 사람들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고 믿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들의 기술과 지혜는 정말로 외계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마추픽추는 단순한 고대 유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잉카 문명의 정수이자 그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사라짐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거대한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추픽추를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쩌면 거대한 오해에서 출발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추픽추, 신화는 찬란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고대 도시를 둘러싼 모든 미스터리를 벗겨낸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그곳에는 분명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억압받고 야망에 불타며 필멸의 존재였던 그들은 오직 화강암과 강인한 근육만으로 불가사의를 창조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들의 염원에는 응답해야 합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벽은 여전히 굳건하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이 도시를 건설했는지 밝혀낼 시간입니다. 수수께끼가 아닌 잊혀진 역사의 한 페이지로서 말입니다.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